안녕하세요. 행복맘입니다. 저도 지금 23주 2일차고요. 지금 저는 23주 시기에 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3주에 아기가 되면 아기가 순조롭게 크려면 적합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아기의 지금의 23주 때의 아기의 몸무게는 480에서 640g 정도, 그리고 키 높이는 한 19cm 정도 된다고 해요. 먼저 태동이 가장 좀 점점 더 많이 활발해지는 시기인데, 왜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됨에 따라서 근육이 붙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근육 발달이나 증강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량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춰진과 동시에 근육이 붙으면서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동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라 엄마의 목소리도 들어요. 엄마의 목소리의 높낮이와 엄마의 목소리가 뭔지 태어날 때도 안다고 합니다. 그 소리의 차이도 크지만 그것도 다 알게 되고요. 정확하게는 8개월 정도 되는 거가 이제 청각이 완성되는 시기지만, 임신 중기더라도 엄마의 그 심장 소리, 그리고 폐로 공기를 마시거나 내뱉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3주에도 아기는 생존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22주에 태어나는 아기는 조산이긴 하더라도 30% 이상은 아기가 생존할 확률이 높고요. 24주, 그 2주 차이긴 하지만 24주가 지났을 경우에는 80%, 그리고 26주 정도 됐을 땐 90% 이상이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22주에서 36주 사이를 조산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 낳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더라도 자궁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조기 분만도 고려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꾸 자궁이 깨끗하지 않는다든지 임신 중독증 같은 병이나 태반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안이 깨끗하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면은 저산수 상태에 빠지면서 아기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아기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좀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조기 분만도 고려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짠! 23주 시기에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23주 시기 때 조금 급격하게 좀 배가, 거울을 봤을 때라든지, 배가 나오긴 했구나, 배 많이 나왔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근데 그만큼 배가 불러오면서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출현이 되는데요. 일단 자궁 길이도 19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임신기 중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그 증상이 일어난 이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신기에 다리 경련이 잘 일어나는 이유, 즉 경련을 이제 쥐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른바 쥐가 잘 납니다. 일단은 보통 종아리에서부터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다 보니까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하루 중에 밤에 자다가도 많이 일어나고요. 임신 후기에는 더 늘어나고 더 아프고 더 많은 쥐가 일어나지만, 중기 때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혈액 속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몸이 너무 차서 혈행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골반이 이제 느슨해짐에 따라서 출산 대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 근육이 배의 무게가 밑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다리의 이 근육 자체가 영양으로 가버리니까 다리에 이제 담처럼 쥐가 나는 거라고 해요. 그럴 때는 해조류 같은 거를 잘 섭취해 주시고요. 미네랄을 보충하고 다리를 또 이렇게 이제 앞밖에서 엄마 이렇게 다리 스트레칭도 시켜주시고 많이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온열 찜질 같은 것도 좋고요. 혈류를 일단 계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골반 벨트 같은 거, 벨트 같은 걸 잘 사용해서 골반을 또 올바르게, 그 느슨한 거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도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 즉 이제 몸에서 전신적으로 이제 건조해짐에 따라서 많이 긁기도 하고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나기도 한데, 그거를 임신성 피부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임신성 피부 소양증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과 몸의 일부에 나타나는 국한성이 있고요. 임신 중에 호르몬 균형의 변화로 인해 쉽게 건조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보습 같은 게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요. 튼살 크림으로 좀 많이 예방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일을 바르고 있어요. 저는 임신 전에도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저는 솔직히 로션보다는, 크림보다는 무조건 오일이 최고라고 봅니다. 많은 보습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트면은 일단 많이 어찌됐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일단 가렵다고 너무 긁지 말고, 너무 가려움이 심하면 일단 병원으로 가가지고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심하신 임산부들은 약도 처방해 주신다고 하는데, 약을 쓸 때는 무조건 그 약에 대해서 약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꼭 하시고, 피부과에서 처방 받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는 가장 필수신 거 아시죠? 이거는 팁입니다. 임산부 엄마들을 위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자면, 안정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중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안정된 시기라고 하여도 좀 활발한 활동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이제 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좀 나 운동 좀 해도 되겠지? 뭐 좀 해도 되겠지 해가지고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든지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조산될 확률이 정말로 높고요. 그리고 열심히 배가 당기는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열심히 활동했으면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는 안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생활을 좀 개선하셨으면 좋고요. 통근이나 업무 부하가 너무 클 때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업무를 통해서 빈혈이 더 많이 생기고 쉽게 더 피로하고 출퇴근할 때 더 힘들다 싶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임신 중독증이 걸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에서 이제 근무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부담이 큰 작업 절대로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통근에 대한 부담의 경감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의사로부터 받은 지도 내용을 직장 상사나 알려줘서 직장에 필요한 대응 조처를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장 생활보다는 이제 제 생활이 있었지만 임신과 동시에 모든 걸 중단했거든요.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심심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아기 낳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힘내시고요. 그리고 급격한 체형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아기 낳고 산후조리하면서 다
낳는다고 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예비 엄마들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첫째 아기지만,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우울증이 있냐, 없냐 차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